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장, 익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익형의 받음각 또는 어떤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양력이나 항력이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는지를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CFD 이런 걸 가지고 살펴볼 수 있다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받음각으로 인한 효과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죠? 이 5장에서는 유한한 날개, 여기 finite wing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한한 날개 위에서 비압 축성 유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익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날개 익자의 형태형이니까 날개꼴이고, 그것은 긴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의 단면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익형이라는 것은 무한히 긴 이 길이가 무한히 긴 날개의 효과의 한 단면을 우리가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 이제 요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윙들은 이 길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걸 이제 날개 너비라고 부르죠. 날개 너비 또는 폭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스팬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가 이렇게 짧게 되어 있고 이 길이가 끊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3차원적인 효과가 생기겠죠. 공기역학 실험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뭐 이렇게 생긴 델타 윙에 대해서 요 끝에서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볼텍스가 생기고 이 끝에서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소용돌이가 있음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 유한한 길이를 가지는 날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윙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한한 길이로 인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finite wing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유한 날개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끝을 윙팁이라고 부르고 대칭의 중앙을 윙의 루트라고 부릅니다. 실제 항공기가 있으면 동체가 이렇게 있다면 요 옆으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에 붙어 있는 요 지점을 루트라고 부르고 이쪽을 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 윙팁에서 이 팁 볼텍스가 발생한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항공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던 유체에 어떤 소용돌이를 만드니까 결국 그 소용돌이를 만드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 항공기 연료를 태우는 엔진에서부터 오겠죠. 그럼 당연하게도 그만큼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들 에너지를 어,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연료도 많이 들고 그것이 결국에는 항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윙팁 볼텍스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유도 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왜 이 윙팁 볼텍스가 어떤 유도 항력을 발생하게 되느냐? 이것이 이 5장의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2차원 익형에서 2파이 기울기가 대략 2파이였습니다. 이 기울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3차원에서는 당연히 낮은 값을 가지겠죠. 그죠? 즉 양력을 발생시키기도 어렵고 또 추가적인 어떤 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기역학 실험 네 번째 과제도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풍동에 전자저울 위에 이렇게 달아나 그 날개 모형을 넣은 후에 바람을 불면 전자저울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워진 만큼 양력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에 따라서 그 양력이 이렇게 다르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스팬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울기가 2파이에 가까워지겠죠. 또 반대로 어, 스팬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기울기는 점점 더 작아지니까 윙팁 볼텍스의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항공기에서 보는 날개와 달리 이렇게 미슬 왼쪽 그림에 있는 이 미슬을 보시면 이 미슬 같은 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면적이 크지 않은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미슬에 특화해서 미슬 핀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 미슬은 추력을 이용해서 직선 운동을 주된 기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주 강력한 엔진 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굳이 양력 발생이 핵심적인 일은 되지 않죠. 그래서 보통 미슬에는 이 면적이 작은 날개들이 이렇게 다수 붙어 있어서 조종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헬리콥터 같은데도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윙팁에서 발생한 볼텍스가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그림입니다. 이 헬리콥터 블레이드에 있는 저놈을 저와 같이 헬기에서 어떤 양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로터라고 부르는데 이건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는 꼭 노처럼 생겼죠. 그죠?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허브라고 불리는 회전 장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죠? 당연히 각 지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당연히 에어포일의 형상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블레이드가 힘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바듬각을 만드는 거죠. 각각 에어포일에서 바듬각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전체의 총합으로 양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헬리콥터와 같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직선 운동하는 이 속도가 오메가 R에 비례하죠. 그죠? 즉 바깥쪽으로 있을수록 팁의 즉 허브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바람의 속도는 빨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초음속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날개 일부분에. 그리고 이것도 날개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팁볼텍스가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 팁볼텍스의 모양은 동그랗게, 왜냐면 블레이드가 휩쓸고 지나간 영역에 팁볼텍스가 생겼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유한 날개에 대한 공기역학을 공부함으로써 일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장에서는 thin airfoil theory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날개를 얇다고 하고 여기에 작은 볼텍스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이론으로부터 CL은 2파이 알파 L은 제로, 즉 기울기가 2파이임을, 그리고 양력은 바든각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에 대해서도 요 리프팅 라인, 뭔가 선이 어떤 양력을 만드는 어떤 선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직관력이 좋은 것이죠. 이 자연 현상을 보고 저걸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 핵심적인 어떤 경향을 추정해 가지고 그로부터 어떤 이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3차원 날개에서 이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날개 끝에서
이런 걸 이제 팁 볼텍스라고 부르는데, 이 팁 볼텍스가 도대체 이 날개의 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찾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도항력이라는 개념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3차원 효과를 이렇게 따져보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이 3차원 날개를 CFD 같은 걸로 해석한 사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공기역학의 아주 근원적인 어떤 이론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초입부만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그런 이론에 기반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의 어떤 수학적인 모델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지배방정식을 그냥 컴퓨터 그냥 바로 푸는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이런 걸 동원해서 컴퓨터에게 이제 계산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에 계산을 시켜서 이 우리 요 공기역학에서 다루는 CLCD, CM 같은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이제 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앞에서도 얘기를 계속 했지만 우리가 지금 무한히 긴 것이 아니고 finite wing, 그러니까 2차원과 달리 길이가 요 윙스팬이라고 부르는 이 길이가 유한하다. 길이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끝을 윙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앙 부위, 대칭을 이루고 있다면 이 중앙 부위를 윙 루트라고 부릅니다. 날개 뿌리, 날개 끝, 뭐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요 전체의 날개의 면적을 윙 에리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모양을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개에서 이 윙팁의 존재로 인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날개 끝에서 어떤 볼텍스가 발생한다. 요것이 이제 날개 주변의 흐름을 가시화 풍동 실험을 가시화한 그림인데, 여기 보다시피 이 날개 끝 부위에서 윙팁에서 이런 소용돌이 성분들이 이렇게 쭉 뭔가 생겨 나오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소용돌이 볼텍스가 일단 생겼다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반듯하게 갈 유동이 저 소용돌이를 만드는데 어떤 에너지가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저 볼텍스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에너지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는 좀 더 낮은 양력을 가질 것이다. 또 좀 더 많은 항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윙팁 볼텍스가 왜 생기느냐? 이걸 아주 간단한 개요로 나타낸 게, 우리가 요 익형을 이렇게 다룰 때도 여기가 이제 압력이 높고 하이 프레셔고 여기가 로우 프레셔다. 그래서 요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양력이 발생한다.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할 때처럼 요 날개도 마찬가지로 이놈이 양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요 밑에는 아랫면은 대체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질 것이고 윗면은 낮은 압력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요 날개 끝을 이렇게 앞에서 지금 바라보면 요 날개 끝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유동이 흘러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은 기본적으로 요 단면만 놓고 보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려고 하는 경향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놈은 앞으로 쭉 지금 날개가 앞으로 가는 것 또는 앞에 자유류가 흘러오는 것, 어떤 속도로 흘러오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과 이 속도를 합성된 유동의 흐름을 가질 거니까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뒤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결국엔 어떤 소용돌이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런 것들은 배 노저 보신 적 있으시죠? 어, 긴 노를 이렇게 물 안에서 이렇게 젓습니다. 그리고 노 끝을 이렇게 보시면 노를 이렇게 배에서 큰 노를 이렇게 저었습니다. 그러면 이 끝에 공기방울 소용돌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 공기방울 소용돌이는 왜 생길까요? 이런 공기방울을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르죠. 이 소용돌이는 왜 생기는 걸까? 어떤 경우에 캐비테이션이 생깁니까? 공기 안에 물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공기 안에 물이 녹은 게 아니고 물 안에 공기가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 안에서 어떤 부위에 순간적으로 낮은 압력이 발생한다. 낮은 압력이 발생하면 그 안에서 공기가 기포가 돼서 녹아있던 공기가 이제 방울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음, 이 그래서 이 노를 이렇게 저었을 때 요 끝에서 빠른 어떤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 요 안에 일시적으로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로부터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쭉 거품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공기방울이 위로 반듯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쭉 깔때기처럼 쭉 열을 지어 발생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원리상으로는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근데 이제 그냥 일반 공기 중에서는 그 어떤 증기압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요 압력 차로 인해 어떤 흐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용돌이가 도대체 이 날개 단면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것이 본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아마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이거 관련된 그림이나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이 어떤 항공기가 요 날개가 여기 있습니다. 날개가 여기 있고 어떤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뭐 이륙할 때인가요? 그건 지금 불분명합니다만, 그때 요 뒤에서 어떤 소용도의 흐름을, 즉 밀도 차이를 알 수 있는 가시화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소용돌이를 가시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봤으니까 각 순간순간대로 이렇게 겹쳐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날개 끝에서부터 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생겨서 이놈들이 쭉 점점 이렇게 뒤쪽 갈수록 커지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전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투기가 이렇게 있고 땅에서 전투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양력을 쫙 만들어냅니다. 추진력을 통해 양력을 쫙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쪽에 볼텍스가 막 크게 모래구름이 쫙 이렇게 일어나는 그림들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 윙팁 볼텍스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말로 이렇게 써보면 팁 볼텍스 요거는 by leakage of flow from high pressure side to low pressure side. 즉, 그 높은 압력을 가진 돼서 낮은 압력을 가진 쪽으로 유동의 유출, 뭐 유출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뭐 유동이 그냥 유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놈에 의해서 형성된 볼텍스다를 팁볼텍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팁볼텍스가 파 다운스트림 상당히 먼 후류 자까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가벼운 항공기의 위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공기가 이륙을 하고 만약에 활주로에 이륙을 하고 난 이후에 이륙을 했다는 얘기는 이런 소용돌이가 이렇게 크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용돌이가 아주 뭐 외부에서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떠내려가 버릴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용돌이 오랫동안 사실 남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용돌이로 인해서 소용돌이가 있다는 얘기는 저 유동의 어떤 흐름이 거기에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벼운 어떤 항공기가 날게 되면 이 소용돌이 안에 항공기가 잠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항공기 작은 항공기가 갖고 있던 원래의 운동 메커니즘을 흐트러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용돌이가 사라질 때까지 공항이나 기상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사라지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5분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항공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공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항공기를 보내버리고 또는 이륙하거나 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공항 입장에선 좋은 일일 텐데 요런 이벤트 때문에 그 이 착륙 시간이 이렇게 대기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소용돌이를 작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윙팁 볼텍스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이 인듀스드 드랙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유도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좀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이 장에서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이 유도 항력은 양력 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력을 많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익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양력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받은 것이 커져야 되죠. 그죠? 받은 것이 커지고 위아래 압력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볼텍스도 양력이 크다는 얘기는 CL이 크다는 얘기는 더 강한 와류가 날개 끝 와류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또 항력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CL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가 있고 요 E는 뭐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D over B 이건 뭐냐면 동체의 직경 자, 항공기 동체가 이래 있고 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B가 되겠죠. 스팬 길이고 요 동체의 직경을 D라고 부르는 겁니다. D over B D over B가 의 값에 따라서 이 E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E 값은 형상 계수인데 날개의 모양과 연관된 어떤 계수입니다. 저 값은 1을 넘지는 못한 거죠. 1을 넘지를 못한데 저놈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면 이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항력도 커지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요 관계식만 놓고 보면 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 효과도 뭐 커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건 이제 경험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소가 나오냐면 AR, B over C, 즉 요 익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절반 나눠져 있고 이 길이를 B라고 하면 스팬 길이를 B라고 하면 요 C는 코드 길이입니다. 동체의 리딩 엣지부터 날개의 리딩 엣지부터 트레일링 엣지까지의 길이 C 이 비율 즉 에스펙트 레이쇼가 크다는 얘기는 날개가 길쭉하게 생겼다는 얘기고 작다는 얘기는 날개 짧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펙트 레이쇼가 가로 세로비죠. 우리말로는 세장비라고도 부릅니다. 세장비 또는 가로
세로비라고 부릅니다. 가로 세로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도항력이 작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 아주 저속 항공기들은 상당히 긴 길쭉하게 생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이 되면 될수록 날개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즉, 이 유도항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유도항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특히 이륙, 착륙할 때입니다. 착륙할 때야 항력이 커지면 빨리 서니까 도움이 되는데 이륙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륙할 때는 우리가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플랩이나 기타 뭐 여러 장치를 이용해서 거의 CL max가 되는 상태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동압이 낮으니까, 그죠? 동압이 낮은데 더 큰 양력을 만들어내려면 이 CL을 아주 큰 값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CL이 아주 큰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유도 항력이 아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빨리 이 항력을 극복해가지고 속도를 내서 높이 날고 싶은데 양력을 크게 하면 할수록 유도되는 항력이 커지니까 초반에 굉장히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 여러분들 선배들이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런 대회가 없어졌지만 인간동력 항공기 경진대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 번에 걸쳐 했는데 그 인간동력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처음에 날 때 날개 주변에 쭉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물론 조종사는 그 자기 조종석에 앉아서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습니다. 왜냐면 인간 동력이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자전거 페달 밟는 거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도저히 이 유도 악력을 극복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속을 시키는 방법은 사람이 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그 인간 동력 항공기를 통째로 밉니다. 앞으로. 그래서 가속도가 속도가 일정 정도 이렇게 커지게 되면 날 때까지 이륙할 때까지 이렇게 밀게 되고 그 사람이 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 유도 항력이 좀 매우 크게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빨라질수록 필요한 양력 계수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유도 항력도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유도 항력은 고속 비행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항력인데 저속 항공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경항공기라든지 또는 아주 공중에서 천천히 오랫동안 나는 비행기 이런 놈들은 매우 상당히 긴 형태의 날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스펙트 레이쇼가 상당히 큰 항공기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이 팁볼텍스로 인한 유도 항력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유도 항력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 팁볼텍스가 어떤 다운워시, 우리말로는 내리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로부터 유도 받음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유도 항력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도 여기에서도 봤지만 자, 요 뒤에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팁 볼텍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볼텍스가 딱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하나의 볼텍스라고 치면 그 볼텍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쭉 많은 어떤 속도장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어떤 속도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의 흐름이 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생기면
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 전체 요 날개 안쪽에서는 요 아랫 방향으로 어떤 속도 성분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다운워시라고 부릅니다. 팁볼텍스가 만들어내는 아래쪽에 어떤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걸 다운워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그 다운워시의 크기를 요 W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그 바람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항공기는 사실 V 인피니트의 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날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설명을 항공기는 멈춰 있고 V 인피니트의 속도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부분이 그 결국엔 똑같은 거니까 그 효과라는 게 상대적으로는. 자, 그래서 자, 앞에서 불어오는 실제 절대좌표계에서 보면 바람은 V 인피니트의 속도로 요 X축 방향으로 쭉 불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윙팁 볼텍스가 W만큼의 내리 흐름을 다운 워시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실제 이 익형, 요 날개가 경험하게 되는 속도의 실제 방향은 이 둘을 합한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받음각이라는 것이 이 바람의 방향, x 방향과 요 코드 길이, 코드가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 알파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2차원에서는 이 다운워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파인데, 3차원에서는 이 윙팁 볼텍스 때문에 이 다운워시가 생기고 그 실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날개 단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바람의 방향은 달라지고 요 사이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nduced angle of attack, 유도받은 각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CL은 2파이 알파 할 때 이 알파는 물리적인 기계적인 즉 바람의 방향과 코드 길이가 이루는 각도 말고 그 이펙티브 어떤 실제 양력을 만들어내는 받음각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받음각을 알파 이펙티브 앵글 오브 어택, 알파 E는 이펙티브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유효받음각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에 따라서 이 알파 이펙티브라는 것은 알파에서 이 알파 i를 빼준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 우리가 양력이라는 것이, 양력은 바람의 방향에 수직하게 발생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내리 흐름으로 인해서 바람의 방향이 알파 i만큼 바뀌었죠. 그죠? 요만큼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하게 이렇게 쭉 서 있었는데 양력이, 이 양력이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양력이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요 알파 i만큼, 그죠? 요 축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 알파 i만큼 기울어졌고, 그 얘기는 요쪽 방향, 즉 x 방향으로 어떤 양력이 힘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유도 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자, 유도 항력이라는 것은 리프트의 사인 알파 i로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이 이 다운워시로 인해서 방향이 딱 바뀜으로써 생기는 항력이지 이 형상이 만들어내는 항력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도 항력은 이 다운워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왜냐면 다운워시가 커지면 요 알파 i도 커지니까, 그죠? 그래서 다운워시가 강해지면 유도 항력도 커지고, 즉 팁볼텍스가 강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유도 받은 각도 커지고, 그래서 유도 항력도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 표면의 압력 분포라든지 표면의 마찰로 인해서 생기는 항력 외에 자, 프릭션 드랙, 프레셔 드랙 요거는 요 익형의 기본적인 특성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로파일 드랙이라고 부르고 익형의 형상이 결정하는 드랙이라는 의미죠. 그런 거기에다가 이 다운워시 팁볼텍스로 인해서 유도되는 항력 요게 더해져야 실제 3차원 문제에서의 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섹션별로 이 값들을 정한 다음에 쭉 스팬 방향으로 다 더해버리면 총 윙의 항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어, 실제로 우리 아주 간단하게 CFD로 하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항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할 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팁볼텍스로 인해서 생기는 다운워시가 결국엔 유도 받음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양력 성분이 항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게 바로 유도항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쪽에서 이제 이론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이론의 목적은 뭐냐면 그 유도항력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썼지만 CD 유도항력의 크기는 파이 E 에스펙트 레이쇼 분의 CL 제곱. 지금 우린 요 식을 지금 이 이론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할 때 이제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여기서 쓰는 이론이 비오 사바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물리학 할 때 여러분들 아마 이 공식을 썼을 겁니다. 자, 이거 어디다 갖다 썼습니까? 여러분들 그 물리 할 때 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전류가 지금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요 주변에 유도되는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거 계산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야 정상이죠. 그죠? 자, 비오 사바르로가 이런 거 할 때 썼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도 충분합니다.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죠? 자, 물리학에서 이 비오 사바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역학이나 물리학 이런 데서 아주 많이 나오는 헬름홀츠 이 또 많이 들어봤죠, 그죠?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이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이 필라멘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뭐 이 물리학자 뭐 저 당시만 해도 저분이 1800년대 그 물리학자인데 뭐 그때만 해도 뭐 이 유체나 공기 뭐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뭐 물리학하고 한 통속이었습니다. 물리학의 그저 한 분야에 해당됐습니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항공기를 띄웠겠습니까? 그죠? 뭘 했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구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항공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한 거죠. 그죠? 자, 이 전기장, 자기장에서 이 전류의 흐름이 전기장, 자기장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선을 하나의 전류 필라멘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볼텍스 필라멘트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텍스가 아주 강한 볼텍스가 흐른다. 이 전기장으로 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기장도 강하게 생기죠. 똑같은 개념으로 자, 뭐 이 볼텍스 필라멘트 같은 것들은 아까 노를 저었다. 노를 저어서 생기는 공기방울.
흐름, 이것도 일종의 필라멘트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유동, 이 필라멘트를, 볼텍스 필라멘트를 생각을 하면 그 볼텍스 필라멘트의 강도, 자, 볼텍스 필라멘트니까 선 같은 겁니다. 그죠? 어떤 선이 있고 그 선을 딱 단면을 잘라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볼텍스 같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죠? 공기 중에 서큘레이션이 감마인 감마로 주어져 있는 어떤 볼텍스에 쭉 우리 2차원적으로 배웠던 이 볼텍스 요소들이 쭉 긴 관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놈이 3차원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속도 벡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4파이 분의 감마,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그 볼텍스 얘기할 때 그죠? 나왔던 공식하고 기억나시죠? 그죠? 유도되는 속도는 4파이 r분의 감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죠? 자, 그리고 그 필라멘트의 작은 요소가 어떤 지점, 예를 들어 P라는 이 지점에, 자, 예를 들어 이런 필라멘트가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P라는 지점에서 여기에 각각의 요 작은 요소들이 쭉 무한계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볼텍스 필라멘트의 벡터, 자, 벡터가 DL이니까, 그죠? 이 소용돌이 성분은 그놈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외적이 나오게 됩니다. DL, 요소 DL과 길이 L의 외적으로 표현되고, 그놈을 R의 3승으로 나눈 놈. 그러니까 요 외적의 방향이 결국 유도되는 속도의 방향과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비오사바르로고 요걸 이제 볼텍스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곡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별로 의미가 없고, 자, 이 적분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의 그 소용돌이의 강도는 감마로 주어져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어느 지점 P에서 도대체 이 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가 되나? 어떤 크기의 어떤 방향으로 유도가 되나? 이걸 이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 우리가 한번 따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선이 이렇게 쭉 있고 P점이 그냥 요 위에서 입체적으로 보지 말고 요 방향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소가 여기에 DL 작은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소가 P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수직거리, 이 필라멘트와 P점 간의 수직거리를 H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를 L이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우리는 요 H는 요 높이는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 L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L은 H와 어떤 관계가 됩니까? H는 L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린 이 비오사발로에서 R과 L을 세타로 지금 표현하고 싶은데, 요 H 값은 일정하게 되니까, 그죠? 이 식으로부터 R은 뭐 사인 세타분의 H고, 이놈 L 사인이 아니고 H는 L 탄젠트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L은 또 탄젠트 세타분의 H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dl, 자, 요 요소의 방향은 이 필라멘트의 방향일 겁니다. 그리고 요 R 벡터를 서로 외적을 했으니까 결국에 이 식은 요 dl 크로스 R 벡터는 어떤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까요? dl의 크기는 dl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건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은 요 h만 의미가 있죠. 그죠? 크기로 따지면 dl 곱하기 요 r의 크기, 그리고 요거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 식은 사인 세타니까 결국 h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우리 그 외적의 정의에 따라서 풀어 써보면 r제곱분의 사인 세타 dl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r과 l을 세타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l은 자, r은 사인 세타분의 h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h는 l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dl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h의 d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산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 보면 r에서부터 r 제곱분의 1은 h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싹싹 없어지고 그럼 결국 h 분모로 나오고, 그럼 4파이 h분의 서큘레이션이 여기 남고 이 안엔 사인 세타 d 세타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무한대는 세타가 몇 도입니까? 얼마입니까? 0이고, 그죠? 세타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는 세타가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이제 빠져버렸으니까 결국 파이부터 0까지 이놈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인을 저기에 적분하면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결론은 2파이 h분의 서큘레이션이다. 즉 아주 긴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놈이 어느 특정한 지점, 그 지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리 h, 수직거리만 중요한 거죠. 저 선의 필라멘트와 수직거리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구해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고 어떤 0에서부터 어떤 무한대까지 이어지는 곳, 필라멘트의 시작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고 반만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유도되는 거의 절반 4파이 h분의 감마로 우리가 식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요 과정은 이번 7월만 돼도 여러분들 다 까먹겠죠, 그죠? 까먹겠지만 어쨌든 요지는 이 필라멘트가 요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수직거리 h로 바로 결정될 수 있다. 자, 우리 2차원 볼텍스 했을 때랑 똑같은 결론을 여러분들이 얻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런 볼텍스 필라멘트에 대한 개념을 이 날개 문제에 바로 적용한 사람이 프란틀입니다. 여러분들 공기역학이나 이런 거 쭉 하시다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이죠. 그죠? 진짜 이 항공기가 우리 라이트 형제 이후로 항공기가 진짜 부흥하는 저 때는 사고도 많았고 왜 항공기가 떨어지는지도 몰랐고 뭐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야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무한히 많은 연구들을 했었죠. 그 시대에 이 공기역학, 항공역학을 좀 이론적으로 굉장히 잘 정립하신 분이 이 프란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 필라멘트 이론을 어떻게 하면 자, 볼텍스가 쭉 있고
볼텍스가 쭉 있고, 날개도 자 우리가 이미 자, 이런 익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익형에 이 익형에 볼텍스가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익형이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프란틀이라는 사람이 이 날개 주변에 볼텍스, 즉 팁볼텍스도 하나의 필라멘트 이런 거죠. 이게 팁볼텍스를 표현하는 볼텍스 필라멘트고, 요건 또 반대쪽에 있는 팁볼텍스를 표현하는 필라멘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작은 서큘레이션이 있지만 리프트를 로우 V 감마라고 했을 때 여기에 큰 볼텍스 하나가 있다. 감마를 가진 볼텍스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 리프트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동체 각 에어포일이 만들어내는 양력을 대표값 감마로 쳐가지고 요거를 하나의 볼텍스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직관력이죠. 그죠? 또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한 볼텍스가 막 있고, 그죠? 또 뭐 그 긴 판때기 하나가 있는데 요거를 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 가능한 세 개의 볼텍스 필라멘트로 표현하는, 이게 굉장한 직관력입니다.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직관력이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창의력의 본질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또는 어떤 현상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생각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의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말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홀슈 볼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홀슈 볼텍스는 바운드 볼텍스. 자, 끝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죠. 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하나로 표현하는 이 바운드 볼텍스 하나랑 두 개의 프리 트레일링, 즉 끝이 트레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쭉 계속 쭉 이어져 나가는 이런 두 개의 볼텍스로 표현되는 홀슈 볼텍스로 그 팁볼텍스와 3차원 윙을 모델링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볼텍스 문제로 바꿨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볼텍스 필라멘트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 유도해내는 속도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죠?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어느 점,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 y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요 왼쪽에 날개 끝은 마이너스 2분의 b일 테고, 오른쪽 끝에 날개는 y가 2분의 b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의의 점, 어떤 특정한 y 지점 만큼 떨어져 있는 곳, 요거는 이 거리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요 트레일링 볼텍스 두 개가 만들어내는 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y 플러스 2분의 b일 거고, 하나는 2분의 b에서 y만큼,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쪽을 파지티브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생각해 보겠습니다. y를 여기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부터 이 필라멘트까지 수직거리는 2분의 b 마이너스 y일 거고, 그죠? 이 필라멘트와 요 점까지의 수직거리는 2분의 b 플러스 y겠죠, 그죠? 그리고 그 놈이 아래로 유도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b, 하나는 2분의 b 마이너스 y. 이 두 개가 이렇게 될 테고, 그 두 놈이 이걸 이제 하나는 a 더하기 b, 하나는 a 마이너스 b니까 합쳐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볼텍스가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요 리프팅 라인을 보시면 이 리프팅 라인은 이제 요 위에서 요 하나의 홀슈 볼텍스가 있다는 것을 요 날개 스팬 전체에 요렇게 생긴 놈이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스팬 길이 전체에 걸쳐서 한 놈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그 다음 이런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볼텍스가 쭉 스팬 위에 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놈은 만약에 뭐 형상이 뭐 대부분의 항공기는 형상이 대칭이니까 그죠? Y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슈 볼텍스를 슈퍼포지션, 중첩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이 이론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보면 이 항공기 주변에서 다운워시를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볼텍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유도되는 다운워시, 팁볼텍스로 인해서 유도되는 다운워시를 보면 이 날개 끝부분, 날개 끝부분의 다운워시가 이렇게 크고 이런 형태로 분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똑같은 상수값이 아니고 이 형상, 이 다운워시의 분포는 날개의 단면 모양이 어떻느냐 뭐 이런 거와 연관되는데 그 단면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큘레이션이 결과적으로 유도되는 이 다운워시는 서큘레이션의 강도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서큘레이션이 뭐 이렇게 분포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분포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뭐 이렇게 분포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것들을 다 우리가 적분을 다 했을 때 그놈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다운워시의 분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섹션의 이 서큘레이션은 리프트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죠? 리프트는 로 V 감마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각각의 섹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리프트는 동압 곱하기 만약에 우리가 이 섹션을 한 에어포일이라고 생각하면 CL 그죠?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DY가 되겠죠. 그죠? 각 단면 그 작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CL은 우리가 2파이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1호부터 요 알파 i를 거꾸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운워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리프팅 라인 티어리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 서큘레이션 분포는 이 형태, 날개의 모양과 연관이 되는데 분포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자, 스팽 방향으로 이렇게 분포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앞에서 자, 다운워시는 4파이분의 감마 B 그리고 요 거리의 관계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 자, 특정한 지점 y0 우리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준점이 y0라는 점입니다. 그 점의 다운워시는 마이너스 이와 같은 형태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다운워시를 알면 induced angle of attack을 아는 것이죠. 그죠? 앞에 우리가 정의를 했듯이 W는 속도 벡터 탄젠트 알파 i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놈은 그냥 뭐 크기가 크지 않다고 치면 그냥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운워시가 결정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알파 i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펙티브고, 양력 계수 CL은 요 우리 그 구타 주코브스키 시어렘에 따라서 각 섹션의 즉 에어포일의 양력은 로 V 감마로 주어지니까 요 감마 Y0 특정 내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리프트는 CL과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되고, 풀어보면 CL은 V 인피니티 C분의 2 감마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익형에서 CL은 2파이 알파 이펙티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가 되겠죠. 왜냐면 알파가 아니고 알파 이펙티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호부터 요 식에서 보면 요 알파 이펙티브는 2파이분의 CL이 더하기 알파 L은 제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알파 이펙티브가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알파라는 놈은 알파 이펙티브 더하기 알파 i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 알파 이펙티브가 되고 이놈이 알파 i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특정 받음각 각 지점에 받음각이 알파로 주어져 있다. 자, 날개가 이래 있으면 이 날개의 받음각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죠. 물리적 받음각.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날개의 중앙에서 예를 들어 처음에 받음각이 알파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스팸 방향으로 갈수록 각도가 낮아지게 실제를 해보면 실제는 이렇게 약간의 비틀림 각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트위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트위스트 앵글이라고 부르는데 밖으로 갈수록 받음각을 약간씩 낮춥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밖에서 생기지 않도록 팁에서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받음각을 살짝 낮추게 됩니다. 약간 비틀림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점마다 어떤 특정한 지점마다 이 알파가 실제로는 다 다를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특정 지점에서 요 받음각 알파하고 그 지점에서 서큘레이션하고 그 서큘레이션이 만들어내는 유도 받음각은 어쨌든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프란트 그 양력선 이론, 리프팅 라인, 양력선 이론의 근본 방정식이 됩니다. 이 식을 지금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냐면 요 감마를 정의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감마가 엘립틱 빈 같으면 타원형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식을 풀기 위해서 감마와 그 다음에 감마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해서 감마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요 놈이 주어지겠죠.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함수로. 그러면 이 적분을 수행하고 나면 1호부터 우리가 다운워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운워시를 알면 induced angle of attack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induced angle of attack을 안다는 얘기는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유도 항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서큘레이션은 이와 같이 퓨리에 시리즈 이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계산을 해서도 마찬가지로 유도 항력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유도 항력을 가지고 우리는 양력 계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총 항력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쭉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리프팅 라인 티어리에 대해서부터 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